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성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중랑구 공원에서 길고양이 쉼터를 훼손하고 고양이를 집어던지고 고양이를 돌보느니까지 폭행한 사람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렇게 캣맘으로 불리는 사람들과 지역 주민 사이에는 갈등이 예전부터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를 다뤄보고자 관련 사건들을 검색해보니까 이런 글이 작년 11월에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데 며칠 전에 차 시동을 걸고 얼마 안 지나서 무슨 고양이가 미친듯이 우는 소리와 함께 이상한 냄새가 나길래 뭔가 해서 봤더니 새끼 고양이 3마리가 본네트에 꼈는지 뭔지 몰라도 다 타죽은 채로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료랑 참치캔 같은 거 얹어놓고 먹이던 30대 애엄마처럼 보이는 아줌마가 고양이가 죽은 걸 보더니 오열하고 절 쳐다보면서 살인자라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길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한 5명을 저희 집에 데려오더니 사과문이랑 위로금 지불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고발 이유는 새끼 고양이의 삶을 평소에 관심도 가지지 않고 철저히 짓밟은 부분이랑 지켜주지 않은 부분, 그리고 본네트에 고양이가 있을 것임을 파악하지 않고 노크를 하지 않아 고양이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부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한 마리당 500만원씩 총 1,500만원에다가 정신피해 치료금 명목으로 5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위로금으로 지불하랍니다. 억울합니다. 용어랑 맞춤법 같은 게 굉장히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대로 읽어봤습니다. 이 글에 대해서 댓글들을 살펴보면 글쓴이에 대한 안타까운 생각을 표현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작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동을 걸자마자 생명이 타죽을 정도로 온도가 바로 올라가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는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타는 냄새가 났고 봤더니 3마리 전부 다 타죽어 있었다고 쓴 점, 그리고 죽자마자 캣맘이 등장한 점 등을 보면 다른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주작사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굳이 이 얘기를 가져온 이유는 고양이가 본네트 안에 들어가거나 바퀴 안쪽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자주 볼 수 있고 또 고양이가 차에 스크래치를 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꼭 알아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지역 주민들과 캣맘들과의 갈등 문제도 다뤄봐야 하기 때문이죠. 신 변호사님, 만약에 이 길고양이가 차에 들어가서 죽었을 경우 이 글처럼 이 고양이들을 돌보던 사람들이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2가지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 길고양이를 돌보던 사람들이 과연 이 길고양이의 흔히 말하는 주인, 소유주라고 볼 수 있느냐. 물론 최근에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그러한 소유관계가 인정된다라는 판례도 있기는 하지만 그건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돌봐서 진짜로 주인이네 할 정도가 된 경우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인정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 일단 이 소유주가 아닌 이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에게는 청구권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를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차주가 과연 어떠한 그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이냐,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한 게 뭐 있나요?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안이 달라지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거 맞죠? 그렇죠. 매우 이례적일 것이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고양이가 차에 들어가서 죽거나 또는 스크래치라도 낸다면 차주는 재산상 피해를 입는 것인데 이를 가지고 흔히 캣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나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는 일단 차량과 차주의 관계를 살펴보면 소유관계가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주는 분명히 차량에 손해가 났다면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은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고양이가 차에 들어가서 죽거나 스크래치를 낸 행위가 과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느냐라고 볼 때 고양이 자체만 놓고 보면 고양이가 차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지나가다 스크래치를 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어떤 자연현상의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캣맘이라고 하는 분들이, 길고양이를 돌보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차량 밑에다가 밥을 갖다 놓거나 먹이를 갖다 놓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이 뭔가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서 이 고양이가 차에 들어가거나 또는 스크래치를 내는 데에 관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수가 있겠죠. 네. 6월 14일 서울 중랑구의 한 공원에 있는 길고양이 쉼터를 한 남성이 파괴하고 고양이를 집어던지고 이를 말리는 사람을 폭행한 사건에서 이 남성은 동물보호법 위반, 폭행, 재물손괴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재물손괴죄가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쉼터가 일반적으로 집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고양이 사료통이나 뭐 물통 이런 것들에 놓여 있는 것과는 다른 그런 개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3월부터 서울시에서 동물보호 조례를 통해서 모든 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마련을 했는데요. 이 사안에 나오는 이 쉼터도 이러한 조례에 따라서 중랑구 길고양이 친구들 이 단체에서 중랑구청과 공식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급식소 쉼터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당연히 소유관계가 분명하겠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쉼터를 함부로 훼손하거나 철거하거나 이런 행위들은 당연히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는 우리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짬타이거들한테 굉장히 친근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차를 타고 나가려는데 제 차 아래에 고양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누가 제 차 아래다가 사료통을 놔뒀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저는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진짜로 고양이를 사랑한다면 좀 더 사료를 안전한 곳에 둬야 하지 않을까요? 차 출발할 때 밟히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고 차 아래다가 사료통을 둬가지고 그 주변에 있던 차들이 손상이 된다면 이거 뭐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런 행동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고양이를 너무 사랑해서 집 주변 고양이들을 돌보는 것일 텐데 이런 의도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길고양이와 지역 주민 간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앞에서 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길고양이 급식소, 뭐 쉼터 이런 것들도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안전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거나 차와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곳, 좀 더 안전하고 구석진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에다가 먹이를 두는 식으로 지역 주민들의 재산과 고양이들의 생명을 지켰으면 좋겠네요. 고양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잘못을 해도 사람이 하는 것이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